만들기 힘드는데 이걸 뭐 언제 해먹나? 하나빵이요. 야, 저게 건강 디저트로 SNS에 다 핫하대요. 쫀득쫀득하지? 맛있지 않아? 맛있지. 마음에는 안 드신 것 같은데. 말로만 다이어트 하지 말고 엄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진짜 다이어트 해야 돼. 이게 뭐야. 옆이 그냥 딩실딩실해가지고. 굉장히 이게 날씬하고 이랬어요. 제가 옛날에는 샤워를 하고 나오면 벗고 나와도 자신감이 있었던 거야. 이리 봐도 자신 있고 저리 봐도 자신 있고. 지금은 옷을 다 하고 옷을 딱 입고 나와요. 거울에 비춰진 나의 변한 모습이 보기 싫어요. 정말 완벽해 보이시는 김청 씨도 나이살 고민이 있다고 하니까 참 속상한 것 같아요. 네, 집에서도 뭐 쉬지 않고 그쵸. 계속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나이살 요거 피할 수 없는 건가요? 네,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니까 신체 활동으로 소비되는 에너지가 줄다 보니까 젊었을 때하고 똑같이 먹더라도 소비되지 못한 에너지가 발생하면 그걸 지방으로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장 지방이 정말 악한 지방인 게 아무리 덜 먹고 더 움직여도 놀랍도록 정말 안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내장 지방은 지구 반바퀴 돌아도 빼기 힘들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반바퀴는 이거 약간 사람들이 진짜. 웃자고 하는 말 아닐까요? 아니, 진짜라고 그러면 너무 이거 충격인데요. 실제 이제 운동과 내장 지방에 관한 연구 결과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체중인 남녀를 대상으로 8개월간 한 그룹은 전혀 운동을 하지 않았고요. 다른 그룹은 매일 2.5km씩 조깅을 시켜봤는데요. 두 그룹의 내장 지방 변화량을 좀 살펴봤더니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그룹은 내장 지방이 8.6%가 증가했다고 하고요. 네. 반대로 매일 2.5km씩 네. 조깅을 한 그룹의 내장 지방량은 놀랍게도 변화가 없었다고요. 없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8개월 동안 지구 반바퀴를 돌 정도로 진짜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내장 지방이 안 빠졌으니까 그만큼 참 빼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리 덜 먹고 더 움직여도 살이 잘 안 빠진다는 게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내장 지방은 나이가 들수록 더 찌는지 이게 고민입니다. 네, 여성은 임신하고 출산할 때 여성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주로 어디 자궁 보호하는 주위에 전부 살을 붙이죠. 그래서 엉덩이 허벅지 쪽에 많이 이제 살을 찌워서 요 자궁 쪽 보호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완경이 돼 버리면 이제 살은 올라가서 복부를 보호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쌓이게 되거든요. 안 보여줘도 되는데 왜 보호를 쪽으로 네. 나는 필요 없거든요, 도움이. 네. 과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네, 그죠. 하고. 실제 한국의 45세에서 64세 중년 여성의 60% 이상이 복부 비만이라는 통계도 있을 만큼 많은 분들이 뱃살과의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우스갯소리로 이제 복부 비만을 공포의 뱃살이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근데 어느 정도 의학적으로 맞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허리둘레가 5cm, 그러니까 한 2인치 정도 늘어나게 되면 사망에 의한 위험도가 10% 정도 증가한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복부 비만, 내장 지방을 많이 안고 살아간다는 건 우리가 몸속에 시한폭탄을 하나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몸속에 약간 시한폭탄이라고 하시니까 더 충격적인데 이 내장 지방이 얼마나 위험한 걸까요? 네, 몸속에 시한폭탄인 내장 지방이 무서운 이유는 이제 직접 볼 수는 없으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선은 손으로 잡으면 잡히는 살은 피하 지방이라고 우리 하죠. 눈으로 봐도 덩어리가 깔끔하죠. 경계가 분명하다는 얘기죠. 예, 피하 지방은 이렇게 덩어리진 지방이 피부 밑에 층을 이뤄서 쌓이는 구조인데 운동하면 그 층이 얇아지면서 살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피하 지방은 체온 유지나 체내 에너지 저장 등 우리 몸의 기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지방인 것에 반해서 이번에 내장 지방을 한번 볼게요. 넌 왜 그러냐? 예, 내장 지방은 액체에 가까워서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장기나 혈관벽에 들러붙는 구조인데 아유.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더 넓고 밀도가 촘촘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이를 일일이 빼내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고 너무 힘든 겁니다. 이 복부 안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장기가 이렇게 있는데요. 장간막이라고 하는 한 막에 붙어 있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원래 기본적으로 내장 지방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과하게 먹은 음식들이 지방으로 전환이 돼서 혈관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그곳에 지방으로 쌓이게 되고 각종 장기에도 지방이 쌓일 수가 있습니다. 간에도 쌓이면서 지방간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췌장에도 쌓일 수도 있고 심장에도 쌓일 수 있으면서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몸의 곳곳에 쌓인 내장 지방은 염증 유발 물질들을 분비를 해서요.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관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관절염이나
탈출증이나 뭐 허리 디스크라고 불리는 이제 추간판 탈출증 등까지 정말 다양한 곳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는 어딜까요? 와. 뭔가 현대무용을 하시나 보다. 우와. 아니, 한국무용? 저는 사실 무용은 초등학교 때부터 했어요. 쭉 이제 학교도 다 예술학교, 뭐 다 전공도 이제 한국무용 전공이었고 집에서도 이렇게 막 춤사위 같은 거 한번 해보고 그게 즐거워요. 네. 와. 근데 정말 한국 무용은 참 언제 봐도 너무나 단아하고 아름답네요. 김청 씨의 수분 다이어트 비법 중에 하나가 바로 무용이라고 합니다. 저거는 뭐 와. 충분한 유연성과 코어 근육이 필요한 그러게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냥 테크닉적으로 했다면 지금은 그동안 제가 살아오면서 그 제 안에 있는 어떠한 희노애락도 많이 느꼈고 그래서 한 번은 언젠가 꼭 나만의 무대에 서고 싶다라는 그런 계획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모처럼 외식이니까 맛있게 먹어볼까나? 아, 감사합니다. 맛있어 보여요. 아귀찜 맛있죠? 너무 맛있죠. 일로 내가 해줄게. 아니 엄마가 해줘? 확실히 해물이 엄마 이게 칼로리가 낮아서 그지? 이거 엄마 좋아하는 거잖아. 엄마 먹어. 콩나물. 야채를 항상 먼저 또 시작. 야채를 항상 먼저 먹어. 식사 전에 채소 먼저 진짜 이게- 외식을 하더라도 꼭 지키는 김청 씨 이게 루틴이라고 야, 합니다. 배워야겠어요, 진짜. 근데 저도 아귀찜 콩나물 좋아해요. 맛있어요. 맛있다. 아 매워. 어머님 입맛에는 어떠실지 궁금해요. 아, 경상도 분인데 당연히 맞겠지. 싱겁다. 또 싱겁대. 짜구만. 야, 여기서도 모녀가 또 차이가 나네요. 요즘은 젊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당뇨가 온대. 음식 때문에. 이모님들 다 혈관 쪽으로 좀 안 좋았지? 사촌 오빠 이쪽으로도 다 당뇨 쪽 지병 있었지?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나는 엄마 좀 겁나. 네가 걱정이야 엄마는. 김청 씨가 고지혈증이 있었는데 당뇨 가족력까지 있어서 늘 걱정이라고 하시네요. 근데 엄마는 살이 안 쪄. 엄마 살 안 쪄? 엄마도 큰 소리 못 쳐 너한테. 엄마도 있잖아. 요새 이 옆구리하고 살이 쪄. 아 미치겠어. 미치지 마. 어떡하면 좋냐. 미치지 마라. 내가 좀 먹고 있는 건데 엄마 몰래 너 혼자서 먹었어? 아니 몰래는 아니고 내가 먼저 먹어보고 그쵸. 또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니까 엄마랑 더 좋은 건 많이 나눠야죠. 비엔나 17이라고요. 살이 찌는 게 내 눈에 보이니까 제 스스로 첫째 싫고 그리고 힘들고 그래서 그걸 먹기 시작했어요. 엄마도 먹어보자. 일단 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좀 속이 좀 편안해지는 그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덜 찌는 것 같다라는 느낌? 괜찮은 것 같아요. 김태균 선생님은 김청 씨의 루틴 어떻게 보셨나요? 아마 이제 배우로서 오랜 기간 지켜온 이제 본인만의 루틴이 있는데 그걸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에 드신 비엔알 17이 아마 지금까지 다이어트를 지속함에 있어서 시너지를 좀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비엔알 17은 산모의 모유에서 분리 배양한 유산균으로 알려져 있고요. 정식 명칭은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비엔알 17로 20년 동안 17번의 실험 끝에 찾아낸 귀한 성분이라고 합니다. 야, 그럼 20년이면 사실 강산도 2번이나 밖에 시간인데 이거 하나만 연구를 하고 또 연구했다는 거잖아요. 이거 확 믿음이 가네요. 네, 정말 믿고 드셔도 되는 게 비엔알 17은 2018년에 미국에서 열린 영양기능 원료 대회에서 올해 체중 관리상을, 2020년에는 아시아 태평양에서 올해 프로바이오틱 상, 그리고 2022년에는 한국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장영실상까지 수상하면서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그 기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다이어트 할 때 많은 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식단 관리하면서 또 운동하다 보면은 이 먹는 것까지 줄어들다 보니까 이 화장실 못 가는 게 굉장히 맞아요. 고민인 분들 변비 많거든요. 때문에. 네. 아마
아무래도 유산균이니까 이 BNR17이 거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지를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 BNR17 같은 경우는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고 유해균은 줄여서 건강한 장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고요. 실제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에게 8주간 BNR17을 좀 섭취시켜 봤더니 뭐 설사나 복부 통증, 팽창, 잦은 배변 활동과 같은 과민성 대장증후군 증상이 완화된 걸 확인한 결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장내 환경 개선이 되면서 다이어트 효과까지 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죠? 네,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지만 BNR17은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기특한 역할을 하는데 한국인이라면 사랑하는 게 라면, 밥, 빵, 떡, 뭐 이제 한 잔짜리. 뗄 수 없어요. 네. 보통 우리가 먹는 밥, 빵, 떡 같은 탄수화물은 단당류라 그러죠. 바로 흡수되는 거. 분자 크기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체내 흡수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빠르게 몸에 흡수되면 그만큼 살이 쉽게 찔 수밖에 없겠죠. 이때 BNR17은 우리가 섭취한 단당류의 탄수화물을 다당류로 바꿔서 탄수화물이 몸에 쌓이지 않고 밖으로 배출되도록 하는 거거든요. 실제 한 연구에서 이제 BNR17을 섭취한 쥐와 그렇지 않은 쥐의 대변을 좀 확인을 해봤더니 섭취군의 대변에서 대조군 대비로 5배 많은 다당류가 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체내에 지방으로 흡수될 뻔한 단당류를 BNR17이 도와줘서 몸 밖으로 배출을 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몸속에 쌓일 뻔한 내장 지방을 BNR17이 마치 이제 청소기처럼 싹 없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가을을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게 말이 살찌는 게 아니라 내가 살찐다고 해서 천고아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가을을. 이 BNR17을 뭐 탄수화물에 뭐 다당류로 바꿔서 이제 몸 밖으로 배출을 한다고 해도 너무 식사량이 늘어나서 그거보다 너무 많이 더 먹어요. 많이 먹으면 이거 의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고. 네, 그래서 뭐 천고마비든 아비든 결국 다 식욕의 문제입니다. 네. 결국 많이 먹느냐가 제일 크겠죠. 근데 BNR17은 식욕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몸에는 이제 식욕 조절하는 호르몬인 렙틴 많이 들어보셨던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다이어트로 식사량을 줄이게 되면 장내 유해균이 늘어나게 되면서 또 식욕 억제를 돕는 렙틴 호르몬 기능도 같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살이 더 쉽게 찔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때 다이어트 유산균 BNR17이 렙틴 호르몬을 적절히 조절해서 식욕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먹는 걸 자제하려고 그러니까 엄청 스트레스인 거예요. 맞아. 이게 사실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자제하는 게 아니라 별로 안 땡긴다라면 정말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긴 해요. 여기 약간 메리트가 있네요, 이게. 근데 우리가 이제 식욕은 좀 참더라도 이미 사실 우리들의 몸에는 이미 쌓여있는 내장 지방이 어마어마한데 이거는 어떻게 하죠? 도움이 될까요? 네, 이제 BNR17이 괜히 이제 다이어트 유산균으로 불리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유산균 BNR17은 지방을 산화하는 유전자를 증가시켜서 이미 축적되어 있는 체지방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쥐에게 10주간 BNR17을 섭취시켜본 실험에서 지방 태우는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했음을 확인했다고 하고요. 비만한 성인을 대상으로 BNR17을 12주간 섭취시켰더니 평균적으로 허리둘레가 95.4cm에서 90.4cm로 약 5cm 정도 감소한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자, 다이어트에 적인 내장 지방 또 탄수화물 얘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다이어트에 적은 또 있습니다. 바로 요요죠. 네. 또 빼고 나면 돌아오는 그 요요 현상.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우리가 살을 뺐다가 다시 예전의 몸으로 돌아가는 거는 장내 미생물 균총이 과거 뚱뚱했던 일종의 비만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려고 자꾸 하는 거죠. 기억이 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 연구에서는 요요를 경험한 쥐의 장내 미생물 균총을 정상 체중의 쥐에게 이식하고 살펴봤더니 그 결과 균총을 이식받은 쥐의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해서 비만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미생물 그렇게 조그만데 머리가 되게 좋나 봐요. 뭐 그렇게 비만까지 다 기억을 하고. 다른 거는 공부를 해도 머리 안 들어가는데 기억력이 왜 이렇게 이렇게 좋은지. 네, 그래서 이제 이 비만의 기억을 레드썬 하고 딱 잊어주면 지워주면은.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이제 이 비만 기억을 가진 장내 미생물 균총보다 더 똑똑한 선생님이 나타나서 비만 그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학습을 시켜줄 필요가 있는 건데 그 선생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BNR17이 될 수가 있습니다. BNR17은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유해균을 감소시켜서 건강한 장내 환경을 만들어 장내 균총을 마치 이제 리셋을 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살이 찌는 체질에서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근본적으로 체질도 조금 바뀌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이어트도 좋긴 한데 아까 김청 씨가 일단 고지혈증 있고 가족력으로 당뇨가 있다 그래서 그 고민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BNR17이 이런 고민도 좀 해결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고지혈증은 이제 혈압이 높아지면서 인슐린 활동을 방해하면서 당뇨 위험까지도 같이 높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족력까지 있다고 하셨으니까 미리미리 혈당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BNR17이 이 혈당을 조절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한 실험에서 당뇨병에 걸린 쥐에게 BNR17을 섭취시켰더니 공복 혈당하고 식후 혈당 모두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6주 후에는 포도당 대사 능력을 알아보는 활동성 검사에서 혈당이 감소한 것을 확인했습니다.